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전략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입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이 책은요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꼭 좀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이란 거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통과시키는데 이게 첫 공적 목표가 이제 앞으로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죄로 감옥을 가거나 이제 뭐 자살을 당하시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뭐 지방분권, 지방자치경찰제 이런 거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고, 경찰 수사 종결권을 또 경찰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수사 덮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들을 쭉 보시면은 뒤에 이제 경악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안 김영배 의원,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요. 2021년 1월 29일 날 발의를 했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스리슬쩍 모르게 그냥 넘어가겠죠. 자, 김영배, 강덕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홍,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이수진, 이용선, 이혜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영, 홍기원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발의를 했고 지금 검토 중이다. 그런데 이 법안 제안 이유가 주민투표, 주민조례 발안, 뭐 주민소환 등 주민 참여권 강화 이런 제도들이 있긴 있는데 이것이 법에는 명시는 되어 있지만은 시범적 운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시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다? 여기다가 주민자치위원회 여기다가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권한을 집중해가지고 이거를 주민총회, 주민자치위원회를 헌법적 기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읍면동을 선정해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이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규정하다. 이게 뭐다? 주민총회, 주민자치회를 헌법적 기구로 만들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풀뿌리 및 주민자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헌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헌법적 기구로. 자, 이제 가본을 볼게요.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과 지원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마을 주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뭡니까? 지자체장 위에 주민총회, 주민자치회를 자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권한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자기들이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 위에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법, 거주자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 등의 거주지 관련 법적 요건 충족자와 해당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함으로써 지역 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서울에 제가 집 주소가 있죠. 그럼 서울에 그 구에서 제가 서류도 떼고 소속이 거기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대구에 혹은 광주에 부산에 무슨 회사를 다닌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 세종시에서 출퇴근 하시는 공무원들 있죠. 그러면은 세종시에도 주민자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서울의 자기 주거지에도 주민으로 소속이 되고 세종시에도 주민으로 소속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은 집은 서울인데 부산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학생은 서울에서도 주민이고 부산에 예를 들어 한국해양대학교가 영도에 있으면 부산 영도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된 주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국민을 이중으로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등록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죠. 자, 다번을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 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게 뭐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주민자치위원들 그 사람들 인건비 뭐 밥 먹고 하는 거 활동비 다 그거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공무원 출석을 요구를 하면은 공무원이 출석을 해야 되고요. 야 서류 갖고 와 뭐 자료 제출하면은 자료 제출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민들 개인 신상 정보 있죠. 뭐 이 사람 뭐 통장 뭐 번호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야 자료 좀 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의 병적 기록부터 해가지고 범죄 기록 이런 것들 싹 다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걸 보면 지금 주민등록법 뿐만 아니라 그 개인신상보호법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전부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누가 뽑아요? 추천으로 추첨이 아니고 추천 누구 추천? 우리 저 공공의대 보니까 뭡니까? 지역의 단체장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뽑게 돼 있고 시민단체장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뽑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면은 주민자치위원들 또 시민단체는 아니면 뭐 기관장이 추천하거나 그렇게 추천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금 운동권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의사 되는 게 그게 공공의대고 운동권의 자녀들이 시험 안 치고 공무원 되는 게 이게 주민자치기본법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변에 저기 무슨 뭐 마을 협동조합 많죠. 그리고 무슨 뭐 공동체 마을 많죠. 그런 것들이 이 주민자치기본법하고 연계가 되면서 변신 합체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상정보, 병적 기록, 뭐 통장 사본 이런 거 뭐 다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북한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70년 전에 북한에 인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인민위원회. 그 사람들이 하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각종 주민위원들이 각종 정책자료, 통계자료 야 갖고 와 하면 공무원들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법으로 명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민총회, 주민자치회를 헌법적 기구로 만들고 시장, 구청장 외에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방 공무원이 되어 시장, 구청장을 감시하는 법안들이 쭉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 공적 참여 권한 부여의 중심 조직으로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규정하고 공적 참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 의사결정체로 주민총회를 규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요 결정권을 행사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 뭐 말은 좋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차기 대선의 선거 조직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선거 조직을 합법적으로 누구 돈으로 국민들 여러분 세금으로 차기 대선 조직 내년에 대선이 있고 3개월 있다가 지방자치선거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법 통과되면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선거를 해본들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불법 선거운동하면은 그것도 월급 받으면서 그러면은 어찌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지. 자, 주민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상시 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규정하고 자치규약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게 함 합의기구로 통리, 공동주택단지 등 읍면동 이하 생활권 단위의 분회를 또 만들고 교통, 환경, 아동, 주거, 안전, 복지 이게 또 세금까지 있어요. 세금 등 지역 이슈별로 분과를 또 만든다. 그러니까 영등포구 신설동 맞습니까? 영등포구에 동이 있으면은 그 밑에 뭐 통리 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아파트 단지 공공주택 단지에도 분회를 조직한다는 거예요. 동장 밑에 반장 밑에 또 분회 조직한다는 거예요. 이장 밑에 또 분회를 조직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그 단지에서 동마다 동장이 있으면 그 밑에 또 분회를 조직해가지고 교통, 환경, 아동, 주거, 안전, 복지, 세금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다 정책을 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은 누가 줘요? 월급은 그 사람들 월급은 누가 주냐고. 3번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하여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정부 재산을 불합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또 사무국을 두고 직원 채용한다는 거예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된다. 그게 뭡니까? 지방자치위원이 있고, 그러면 그 새끼들, 자식들 또 추천으로 사무국의 직원이 되고, 그럼 그 월급은 누가 줘요? 지방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분 세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일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돌아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사전선거운동 하겠지. 그러면은 이 선거 이길 수 있겠어요? 앞으로 선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중장기 계획은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대신에 주민총회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반영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읍면동 주민자치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래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 향상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읍면동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되어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법에 명시한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민총회가 승인한 계획을 정부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장, 구청장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주민총회가 시장보다 구청장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시장 뭐하러 뽑아요? 구청장 뭐하러 뽑아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수 세력이 제일 먼저 보수 세력이 제일 심한 데가 어딥니까? 그 기독교 목사님들이 제일 보수 세력이 많잖아요. 그러면 누구 먼저 이 타겟을 하겠어요?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 뭐 이런저런 법안을 만들어 뭐 이런저런 법 위반이 돼가지고 목사님들 잡아 가두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지방자치경찰체 하겠다 하는데 지금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갖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목사님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척하면서 사건 조작하고 만들고 그래가 덮어버리고 목사님 깜방에 쳐놓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교회 빼앗고 그거 안 하겠어요? 그거 하겠지. 그리고 아니면 뭐 심하게 저항하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해코지 해가지고 뭐 자살 당하게 하든지. 요즘에 중국 애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 110만 명 들어와 있잖아요. 그 안에 뭐 테러 단체도 있을 거고 마약 사범도 있을 거고 알게 뭡니까? 그런 애들 돈 몇 푼 주고 야 저 목사 처치해라.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아니 그 신상 정보 다 갖고 와라. 뭐 은행 자료 다 갖고 와라. 뭐 병적 기록 다 갖고 와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 패턴이 보이잖아요. 뭐 하는지 확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출퇴근하는 그 길목에 서 있다가 그냥 해코지 해보고 납치해버리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면 경찰서장이 힘을 쓰나요? 힘 못 쓰지. 그럼 경찰서장도 대충 뭐 무마하고 수사하는 척하고 그냥 뭐 덮어버리고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래 된다고. 제가 뭐가 되냐면은 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저를 사이버 수사대에서 그 중국인 사저 명예훼손으로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니 그때 무슨 뭐 전염병 퍼진다고 해가지고 그 검사 받으러 갔다가 보건소에 검사 받으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당신 좀 뭐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가서 보건소 가서 그 검사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그 전염병 감염병 그 검사 받으러 갔다가 픽 쓰러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신문에 났다고 그 신문에 난 거를 내가 방송에 읽어주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음성이냐 이거 그러면 이게 검사 받으러 갔다가 죽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했는데 평택시에서 그 고소하고 그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고소하고 죽은 중국인의 딸이라는 사람이 고소하고 해가지고 경찰이 뭐 했습니까? 저를 나오라고 했다. 출석 요구를 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서울로 보내달라고 서울로 그 사건 이송 요청서를 3번이나 보내 3번. 그런데 막무가내로 나중에는 체포영장까지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체포가 되어 갔어요. 집에서도 안 채우던 수갑을 경찰서 마당에서 수갑을 채우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사 가니까는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수사 자료가 900페이지 900페이지 거의 뭐 한 진짜 말 한마디 했는데 수사 자료가 900페이지인데 야 뭐 그 다른 데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다른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 다 갖고 와가지고 네가 한 이야기 입증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36시간이냐 그 30시간 가까이를
어디야 유치장에 쳐놓고 구속영장 구속심사를 하고 그 지랄 연병을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경찰입니다. 중국인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자국의 국민, 자국의 언론사 대표를 갖다가 그렇게 깜빵에 쳐놓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인데 이게 주민자치법이 통과가 되면 어쩌겠습니까? 목사님 하나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거 그게 일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검찰이 그 구속영장 각하시키고 경찰 가가지고 제가 또 그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 받으면서 야 고소장에 있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다. 정부에서 이 사람 콧물 흘리고 기침하고 이렇다고 발표를 했고 나 그거 읽어주고 했는데 이게 뭐가 이 말도 못합니까 하니까 진짜 그러네요 하고 고소장이 허위사실이네 하고 그냥 다 그냥 없어지는 걸로 각하되고 그냥 끝나는 걸로 우리 변호사도 그렇게 알았어. 그런데 재판에 또 청구한 거예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예요? 추미애. 추미애가 2017년에 그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 국제공산당 회의 가가지고 기조연설한 거 아닙니까? 그 저기 양정철이가 민주연구원 연구원장이 뭐 했습니까? 저 중국 공산당 당교하고 그 협약 맺었잖아요. 정책 협약 맺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LH 부동산 투기니 뭐니 그거 누가 다 해먹어요. 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연루돼 있고 시의원 연루돼 있고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날로 다 해먹겠다는 대놓고 해먹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5년마다 인건비 향상 인력 충원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정책 개발 실행을 위한 전담 부서와 전문 지원기관 운영 및 공무원과 민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는 등의 지원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주민자치 회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 사용하게 하는 등 국공유재산 활용의 특례를 규정한다. 이게 뭡니까? 이제는 대놓고 해먹겠다는 거 대놓고 정부 및 지자체 그 재산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매각하거나 불화받아서 수익 사업을 하고 월급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국민 혈세를 받고 기업들 삥 뜯어가지고 광고 후원 수익 사업하고 법에 저촉은 안 받고 감시를 안 받고 감사 안 받고 LH 부동산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 다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 제대로 됩니까?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니까 수사 못하게 하고 검찰총장 뭐 잘라내려고 하고 이성윤 검찰총장 지금 이 사람 지금 엉망진창이고 지금 온갖 범죄 지금 다 문재인 정권의 범죄 다 막아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가 이제 앞으로 선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법 통과가 되면은. 그래가지고 지방자치경찰제 또 시행을 하고 지방분권 하면은요. 지역의 토고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운동권들 연계해가지고 지방의 그 우익 세력들 전부 다 잡아들이고 그런 거 안 하겠어요? 알겠지. 경찰이 수사하겠습니까? 수사 안 하겠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지금 중국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잡혀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심화가 된다고. 이 보세요. 교회 폐쇄 명령 무슨 뭐 전염병 퍼졌다고 교회 그 우리 이 전염병 퍼졌다고 뭐 교회가 확산의 주범이다 했는데 아니 버스에서 버스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거는 전염병 안 퍼집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2021년 2월 1일 코로나 정치 사기 방역이 드러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대면 예배에 의한 감염이 사실상 지원관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신문에 났잖아요. 질병관리청 사실 교회발 거식이 없었다. 전염병 없었다. 그랬는데 이때까지 정부가 가짜뉴스 퍼뜨리고 허위사실 퍼뜨리고 해가지고 교회 다 말살시키고 문 닫게 하고 폐쇄시키고 한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재인 정권 나빠요 이야기할까봐. 앞으로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모이는 거 전부 다 도감청하겠지. 그래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이 기업에 배나라 하고 아유 이 기업에 뭐가 안 됐네 그러면 뒷돈 줘야지. 그래야 뒷돈 받고 그리고 여러분 감시하러 다니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중국인이 110만 명입니다. 한국인의 우리 청년 일자리 주택을 중국인들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지금 110만인데 베트남, 태국 보면요 20만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80만, 90만 정도는 중국인이
내보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그러면 일자리가 그만큼 생길 거 아닙니까? 주택 문제도 해결될 거고. 이 사람들이 중국에 자기 가족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내리면은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뭐 합니까? 여론조작, SNS 댓글 여론조작, 그런 거 해야 된다고. 그리고 뭐 폭동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런 거 플러스 알파로 무슨 협동조합, 무슨 뭐 공동체 마을, 그런 거 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이게 전체가 이제 하나의 그냥 거대한 그룹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 외국인이 222만인데 110만이 중국인입니다. 이 중국인들이 뭐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 여러분의 아들, 딸 일자리 다 지금 뺏어가고 있다. 주택 일자리 한 80만, 90만 내보내면 일자리도 숨통 틀 거고 주택도 숨통이 틀 거 아닙니까? 서울 경기에 50%가 넘게 지금 몰려 있는데 이 문제는요. 우리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르면 영주권을 체득한 후 3년이 지나면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할 수가 있다고. 시장, 구청장 뽑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인들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이 투표권 왕창 얻어가지고 지방선거에 투표하면 서울, 경기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중국 식민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추진하는 거고,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 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투표권 기준 충족 외국인 80%는 중국인이다. 그래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에 선거할 때 화교 내세워가지고 아유 중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투표해달라고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중국 공산당 주최 공산당 회의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2017년 12월 3일 날 기조연설을 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인 관련 명예훼손을 했다고, 누군지도 모르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중국인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현직 대한민국의 언론사 대표를 갖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게 또 뭐 했습니까? 이게 2019년 7월 10일 날 그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산하민주연구원의 양정철이 중국 가서 중국 공산당 당교하고 정책 협약 맺었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우한 지역에서 최초로 교회를 파괴했는데 우한 지역이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된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앞으로 이 예배하다가 잡혀가고 교회가 파쇄되고 뭐 그래 될 겁니다. 중국 교회 철거 항의한 목사 부부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이런 게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 그 뭐 전염병 가지고 지금 뭐 교회를 완전히 파탄냈는데 나중에 1년 지나가지고 아유 그 교회하고 그 전염병하고 아무 상관없는데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제주 4.3 사건 당시에 그 대전교회 이도정 목사님, 그 제주 4.3 공산 폭도들이 이분을 갖다가 생매장, 살아있는 목사님 생매장했다고. 자기들 그 폭동이, 공산 폭동이 성공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 안 된다니까는 생매장으로, 생매장 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채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제주 4.3 사건뿐만 아니라 1946년 3월 달에 북한의 인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3.1절 예배할 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3,000명이 태극기 들고 십자가 들고 시가 행진하면서 믿는 사람 군병 같은 이런 거 부르니까 그 다음 주에 그 예배 드릴 때 보위부원, 이 보위부원이 뭐예요? 인민위원회 자치위원들, 주민자치위원들, 이 사람 20명이 예배 중에 들어가가지고 장대현 교회 김하식 목사님 설교를 중단시키고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의도적으로 일요일날 무슨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끔 하고 교회당에서는 정치 강연을 시행하고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교회 예배를 방해드리는 거 이게 7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70년 동안 이런 일이 안 벌어진 거는 이승만 박정희라는 이 당대의 강력한 반공 지도자가 있었고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반공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버티고 버텼는데 지금 다 허물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 포스터를 보세요. 포스터. 이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뿌린 포스터인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남녀 선거자들이여 북조선의 민주개혁을 확보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장 유능하고 진정한 애국 동지자들을 면리인민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자. 면리인민위원 뭡니까? 아파트 단지 밑에 분과 조직하고 동 밑에 통, 반, 리 이장 밑에 또 분과 만들고 그래가지고 또 주민자치위원 뽑고 거기서 선거하고 거기서 지역의 도로, 교통, 뭐 주거, 안전, 복지, 아동, 세금 뭐 다 감나라 배나라 하고 거기서 결정난 거를 어디 구청장, 시장한테 통보해가지고 법에 만들도록 반영하도록 법에 글을 만들고 그 사람들 월급은 누가 줘요? 국민들 세금으로 내고 그러고 또 기업체들 가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또 삥 뜯고 정부 그래가 수익 사업하고 또 뭐야 정부 예산 정부의 재산들 그런 것들 또 불화받아가지고 팔아먹고 그게 북한에서 벌써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946년 11월 3일을 선거일로 정하니까 이날이 일요일이었어.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반대하고 하니까 학생들을 주말에 등교시키고 주일에도 출근하게 하고 일요일 소집 명령을 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1946년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미신타파 돌격기관을 만들고 전 지역의 영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자 명단을 작성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다시 가다가 순교하고 저기 사냥개한테 김진수 목사님은 잡아먹으라고 던졌는데 사냥개들이 그냥 꼬랑지 내리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분은 끌고 와가지고 총살시키고 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타겟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타겟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자, 자, 26번이네. 자, 그 국민 여러분, 이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70년 전에 북한에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주민자치기본법 통과되면요, 대한민국에 선거 없어지면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월급 받으면서 그 저기 민주당 선거 운동하러 다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회 없어진다고 목사님들 다 없어져.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 하여튼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대한민국이 그냥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공산화 되는 거니까 이 법안은 어쨌든 간에 좀 막아주시면 감사했고 전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좀 들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목사님 설교할 자격이 없는 거지. 이게 영적으로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으면은 영적으로 이게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저 앞전에 여기 보시면은 김진수 목사님이 여러분은 붉은 용 세력인 사탄의 협공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꺾일지언정 스스로 머리를 숙이지 맙시다. 이 말씀하시고 흥남 교화소에서 총살당하셨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아내려고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좀 일어나셔가지고 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